네, 잔여지 가치 하락에 대한 부분이 있죠. 이게 이제 짜투리 땅이 있으면은, 짜투리 땅 있죠. 보상이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접도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5m에서 뭐 한 20m까지 접도구역 보통 한 5m 정도 지정하죠. 접도구역 지정하는데 나중에 이제 보상을 받는데 이 잔여지가 남게 되잖아요. 여기 짜투리 땅이 남게 되면은 이 짜투리 땅에 이게 이제 뭐 실무적으로는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론적으로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판례에서는 이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잔여지 가치 하락에 대한 가치 하락, 가격 감소에 따른 가치 하락, 그렇죠? 이거는 누가 한다?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고 이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했다. 그랬을 때는 이거 접도구역 지정권자가 부담한다. 국도면 이제 국토부 장관이 되겠죠. 지방도면 이제 각 시도지사,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라고 하는 뭐 이런 특이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잔여지 가치 하락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교재 190페이지 보시면은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잔여지 손실과 공사비 보상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자, 사업 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1단의 토지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에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의 통로, 도랑, 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해야 된다. 다만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1항 2항 본문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은 해당 사업의 공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토지보상법 73조 제3항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잔여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잔여지에 대해서 20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제4항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이나 토지의 취득에 관해서는 제9조 6항 및 7항을 준용한다. 제5항 제1항 단서에 따라 매수하는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의 산정 및 평가 방법 등에서는 뭐 관계 규정 등을 준용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잔여지 가치 하락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요런 그 테마를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테마를 쭉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판례가 재밌게 있다는 거, 그런 것들도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다. 191페이지에 판결 유지 있죠? 이런 내용들은 좀 잘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법 73조 제1항 본문에서 뭐뭐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본 거죠. 여기서 특정한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보상해야 하는 손실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1단의 토지 중 일부를 사업 시행자가 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으로 인하여 잔여지에 발생하는 것임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잔여지에 대해서 현실적 이용상 변경 또는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 하락 등이 발생하였다라도 그 손실이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잔여지 손실에 대해서 손실의 대상에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판결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사실관계 한번 보시죠. 접도구역 지정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도로법에 이제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 195페이지 보시면
별도의 또 이렇게 규정이 따로 또 있습니다. 도로법 제 40조 제1항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 이게 이제 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인데요. 파손 방지, 미간,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소관도로의 경계선에서 20m를 초과하지 않는, 고속도로는 한 50m 정도 되고요. 20m, 짧게는 5m 정도죠. 를 초과하지 아니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 사망 보면 누구든지 접도구역에서는 다음과 과에서는 안 된다. 도로구조의 파손, 미관,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토지 형질 변경, 건축물 그 밖에 공작물 신축, 재축, 중축. 이게 사실 접도구역은 그린벨트보다 사실은 더 엄격하게 상당히 그 뭐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지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로법 제 41조 규정은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 청구,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도로관리청에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를 종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두 번째 접도구역의 지정으로 해당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서 이제 접도구역이 과연 그러면 보상이 되고 있느냐? 보상 규정은 있어요, 지금 있는데 이게 이제 실무적으로는 보상이 된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중앙토지수위원회 이제 위원께도 제가 여쭤보고 그랬는데 이게 실제로 접도구역의 보상 사례는 없다. 뭐 해주면 좋겠죠. 근데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잔여지 손실 보상금에 대한 지연 손해 및 지급 의무 발생 시기 뭐 이런 거는 참고로 하시면 되겠죠. 민법에 나오는 겁니다. 잔여지 손실 보상금 지급의 의무의 경우 잔여지 손실에 현실적으로 발생한 이유로서 잔여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에게 이행 초과한 다음 날부터 그 지연 손해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이런 내용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자갈 이 별도의 보상의 대상이 되느냐, 그죠? 그것도 여러분들 궁금할 수 있죠. 된다 안 된다? 별도의 보상 대상이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법 제75조 제3항의 규정에서 흙, 돌, 모래, 자갈이 해당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란, 그러니까 별도의 취급 또는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돼야 보상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흙, 돌, 모래, 자갈이 속한 수용 대상 토지에 관해서 토지의 형질 변경 또는 채석, 채취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있거나 그것이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토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토지와는 별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좀 사실관계 좀 읽어보면 자신의 토지에서 토속 채취허가, 이게 이제 그 흙을 파다가 하는 그 팔아먹는 이제 허가, 토속 채취허가, 허가를 받아 채석장을 운영하면서 건축용 석재를 생산하고 왔는데 고속철도 사업의 시행으로 토속 채취 기간의 연장 허가가 거부된 이후 사업지구에 편입된 위 토지에 대해서 매장된 돌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채 보상액을 산정하여 수용재결한 사안에서 수용대상 토지에 속한 돌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그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때에는 토지 수용의 목적이 된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에 관한 토속 채취 허가나 토속 채취 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까지 행정적 조치의 가능성을 부정하여 행정적 조치가 없거나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되므로 위 토지에 매장된 돌을 적법하게 채취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의 가능성을 부정하여 위 토지와 별도로
토지보상법 제75조 3항에 따른 보상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의 제3조 4호의 그 대상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이게 호남 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할 때 토속 채취 허가장에 있는 흙, 돌, 자갈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별도의 보상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해석을 내놓은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잔여지 손실보상의 대상인 손실의 범위는 그런 어디까지냐? 이것도 이제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잔여지 짜투리 땅에 내놨을 때 그 잔여지 손실보상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는 이제 관련 판례 내용의 문구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토지보상법 제73조에 의하면 동일한 토지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에 손실이 있는 때 등에는 토지 소유자는 그로 인한 잔여지 손실보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상해야 할 손실에는 토지 일부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그 획지 조건이나 접근 조건 등의 가격 형성 요인이 변동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뿐만 아니라 그 취득 또는 사용 목적 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시설의 형태, 구조, 사용에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손실과 수용 재결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황의 변경 외 장래 이용 가능성이나 거래 용이성 등에 의한 사용 가치 및 교환 가치상의 하락 모두가 포함된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나오는 게 이제 재결 신청 청구권에 대한 성립 요건, 뭐 청구 기간 등에 대한 판례인데요. 이것도 뭐 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재결 신청 청구권에 우리 앞 시간에 잠깐 봤지만은 재결 신청 청구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업 시행자만이 공익사업의 재결 신청권을 갖는다. 여기서 이제 재결 신청권과 재결 신청 청구권은 다른 말입니다. 그죠? 재결 신청권은 사업 시행자한테만 주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한테만 준다. 사업 시행자에게만 준다. 재결 신청권. 자, 여기에 대응해서 피수용자가 갖는 거, 요거에 대응한 권리로 재결 신청 청구권. 빨리 재결 신청을 해다오 라고 청구를 하면 60일 내에 사업 시행자는 조속히 재결 신청을 하도록 하는 요런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는 거죠. 여기 바로 이제 재결 신청권에 관련된 그런 청구권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판례는 사업 시행자에게만 이제 재결 신청권을 주니까 이 공평의 원칙, 그 다음에 수용을 둘러싼 법률 관계의 조속한 확정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피수용자에게는 재결 신청 청구권을 준다. 토지보상법 제30조에 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단 사업 시행자가 공익사업 구역을 이렇게 정했는데 세워라 내워라 해가지고 이제 빨리 좀 해서 뭐 보상금 받고, 이게 이제 협의를 먼저 진행하는데 협의가 만약에 안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현행법령에서 돈 받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수용 재결이 나와야 되는데, 사업 시행자가 재결 신청을 해야지 관할 토지 수용연에서 재결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안 나오면은 그러면 지속적으로 다스리 아무것도 안 나오고 뭐 이래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뭐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으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죠? 그러면은 피수용자 입장에서는 야 빨리 사업시행자한테 빨리 재결 신청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라는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사업시행자는 그럼 이제 너 빨리 해라 했는데 안 해버려, 그쵸? 그러면 또 저기 피수용자 입장에서는 또 저거 하잖아요. 이거 뭐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법령에서 너 빨리 해라. 그래서 만약에 안 하냐 그러면은 60일의 기산점을 줘서 지연 가산금을 부담토록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요 판례 이제에서는 일단은 그 판례 한번 보시면요, 211페이지. 자, 토지보상법 제 84조 이런 쭉 내용을 봤을 때 토지보상법 제 30조 3항이 정한 지연 가산금은 또 빨리 해라 이제 안 한 거예요, 그렇죠? 사업시행자가 재결 신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경과를 경과하여 재결 신청을 한 경우에 관할 토지수용원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211페이지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토지보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재결 신청을 하도록 간접 감지함과 동시에 재결 신청이 지연된 데에 따른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의 손해를 보전하는 성격을 갖는 금원으로 재결 보상금에 부수하여 토지보상법상 인정되는 공법상 청구권이다. 그러므로 제소기간 내에 재결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이상 지연 가산금은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에서 정한 제소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 소송 절차에서 청구 취지 변경을 통해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면 그 사업시행자가 보상협의 요청서에 기재한 협의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이 재결 신청에 청구를 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협의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협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 그러면 토지보상법 제30조 2항에서 정한 60일의 계산점은 언제냐? 최초 당초 협의기간 만료일이다. 그렇죠. 4월 1일이라 했다면은 4월 30일이 만료일이 되겠죠. 30일과 성실한 협의를 하도록 하니까. 그렇죠. 그런 내용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 재결 신청 청구권에 관련된 판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 뭐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 재결 신청 청구권의 취지는 공평의 원칙, 그 다음에 수용을 법률과 조속의 확정 이런 판례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협의 기간을 통지하지 않았을 때 재결 신청 청구에 대해서 관련된 판례가 있죠. 그것도 가능하다. 재결 신청 청구 가능하다. 그 다음에 협의 불성립이 명백한 경우, 꽹가리 따르릉 때리면서 그쵸? 안 된다, 못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재결이 불성립이 명백하다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재결 신청 청구 가능하고, 그때 60일의 기선점은 협의기간 만료이다. 그러니까 법령에서는 재결 신청 청구한 날부터 기산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판례는 왜 협의가 만료로부터 기산하도록 할까요? 일단 이제 성실한 협의를 먼저 한번 해보고 그랬을 때 안 된다 그랬을 때 이렇게 하는 게 맞지, 협의 통지서 받자마자 재결 청구 막바로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사업시행자의 어떤 성실한 협의 관련된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협의가 만료일로 기산하는 그런 판례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 우리가 이제 판 판례처럼 재결 신청 청구를 거부했을 때, 이제 이 기본적으로 사업 인정을 전제로 하고 있고 재결 신청 청구를 거부했을 때 판례는 행정절차법에서 공무수탁 사인의 경우는 행정청의 지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한 경우는 거부처분 취소로 다툴 수 있다라고 하는 판례로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판례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 대한 해석으로 협의 자체를 아예 안 하거나 또는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을 때 또 그 이제 지작물의 경우에는데 지작물 제외 처분해서 지작물을 제외해버린 경우에도 재결 신청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판례를 또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또 보면 완전 수용이라고 있어요. 완전 수용은 뭐냐?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삼, 형, 건 세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토지보상법 제 72조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년 이게 이제 우리가 두 문자 이렇게 제가 재미나게 말씀을 드렸는데 3년 이상 토지를 사용하고 하거나 그 다음에 형질 변경 된 토지거나 그 다음에 그에 이제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삼형건 해가지고 완전 수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야 그러지 말고 그냥 다 3년 이상 사용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형질 변경 되고 그 건축물이 있으면 내가 슈퍼맨도 아니고 뭐 날아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 거기에 그냥 다 그 토지를 다 완전하게 수용해 다오. 그래서 완전 수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완전 수용을 해달라고 했는데 요건 불비다.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각하 그러면 이제 이런 각하 제기를 했을 때 그러면은 어떻게 그러면 되느냐?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완전 수용의 각하 제기에 대해서는 뭘로 한다? 보상금 증감 청소송으로 다툰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흥미로운 판례죠. 자 그러면은 217페이지 판결 유지를 보시면요. 토지보상법 72조의 문헌 그 다음에 연역 취지 등에 비춰보면 위 규정이 정한 수용 청구권은 토지보상법 제74조 1항이 정한 잔여지 수용 청구권과 같이 손실보상 일환이다. 자 중요한 문장이죠. 동그라미 토지 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청구에 의하여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 동그라미. 자 형성권이 뭐냐?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형성권이라는 것은 토지보상법에 두 가지 형성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잔여지 수용 청구권 이게 완전 수용에 대한 부분도 포함시킨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잔여지 수용, 그러니까 잔여지고 확장 수용이죠. 잔여지 수용 대표적인 하나죠. 일방적 의사 표시로 효과가 발생하지 잘 감이 안 올 수 있는데 이제 환매권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환매권이 뭐냐면 수용을 했나 취득을 했어요. 취득을 했는데 사업시행자가 쓰지 않아요. 피수용자, 토지 소유자가 야 내 땅 돌려도 너 쓰지 않으니까 내 땅 돌려도 자 일방적 의사 표시로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형성권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잔여지 수용 청구권하고 환매권이 이제 형성권인데요. 자, 이런 형성권을 이루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 완전 수용에 대한 각하 제거를 이것도 마찬가지 수용 청구권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제 형성권이 있고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토지 수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토지 수용인의 재결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토지보상법 제85조의 2항에서 규정되어 있는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고 피고는 토지 수용인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그런 판례가 되겠죠. 또 완전 수용에 대한 각하 재결. 그래서 판례 또 한번 보시면 이거죠. 요거 그래서 자, 이 판례에서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이 판례를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